안녕하세요. 한줄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년대 말 시어머니의 끈질긴 구박과 모함으로 어린 아들과 헤어져야 했던 여인,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어린 언니와 저를 키우셨죠. 저희 집은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 돈을 벌겠다고 일찍이 사회에 나가 직장을 다녔어요.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고 아버지를 졸라 2년제 교육대학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대학 졸업 후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중매하는 아주머니가 제게 중매를 서고 싶다고 아버지를 통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제법 알아주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65년 가을 26살의 저는 그렇게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 다니는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했죠. 첫 만남에서 남편은 저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저 또한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죠. 시어머니 되실 분을 처음 뵈었을 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집안 격에 맞을지 모르겠다고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너무 불편했죠. 그때 남편이 나서서 말했어요. 순애 씨는 대학까지 나온 교사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집안 배경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고개만 끄덕이셨고요. 시어머니는 네가 좋다면야 하고 말했지만 그 표정은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66년 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저의 친정은 가난했기에 변변한 혼수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뒤에서는 혀를 찼죠. 남편 회사 일이 바빠 시간 될 때 가까운 데 여행 가자고 해서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고 저희는 시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림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며 분가는 꿈도 못 꾸게 하셨죠. 저는 살림하며 직장을 다녔고 바쁜 생활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오히려 잘하려고 할수록 더 잔소리를 하셨죠. 국이 싱겁다. 옷감 상하게 빨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며 구석구석 먼지투성이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니 끝내는 직장도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니는 걸 못마땅해 했던 시어머니는 우리 집 며느리가 돈을 벌어야 할 만큼 우리가 가난한 집안이냐고 했습니다. 남편 또한 어머니 말씀이 맞다면서 굳이 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제게 퇴직을 요구했고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던 교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67년 여름 저는 임신을 했어요. 소식을 들은 남편은 좋아했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였죠. 입덧이 심해 고생하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남들 다 아는 임신했으면서 유난 떤다고 하시더군요. 남편 앞에서는 힘든데 그만하고 쉬어라, 많이 먹어라 했지만 막상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제게 온갖 일을 다 시키셨어요. 이불 빨래며 마당 쓰는 것까지 시켰죠. 그렇게 하고는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제가 임신했다고 집안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자기가 일 좀 시켰다고 인상을 쓰더라 이러시는 겁니다. 남편은 그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제게 어머니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안에서는 고부 갈등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할 말이 많았지만 참기로 했어요. 저 하나만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했죠. 68년 4월 저는 고생 끝에 이쁜 아들 민우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다며 그거 하나는 잘했다고 했죠. 하지만 산후조리도 못하고 저는 집안일을 해야만 했어요.
친정 엄마가 안 계시니 갈 데도 없지 않냐며 당신이 몸조리 시켜준다고 하셨죠. 그러나 저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아기가 울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몸은 점점 약해졌죠.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잦은 욕설과 호통으로 저를 몰아세웠고 시키는 일을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봐야 이간질 시킨다고 생각할까봐 혼자 속으로 삭히며 눈물로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루는 부엌에 가서 밥을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만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죠.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달려오셨고 깨진 그릇을 본 시어머니는 이건 시할아버지 제사 때 쓰는 그릇이라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니 제 머리를 쥐어박더군요. 제가 실수였다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게 실수냐고 일부러 나한테 반항한 거 아니냐며 대학 나왔다고 머리만 쓴다면서 삿대질을 하셨죠. 저는 깨진 그릇을 치우고 우는 아들을 달래려 방으로 들어와 아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울던 아들이 울음을 그치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은 저보고 울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제가 있지 않냐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감당하자 생각했네요. 시어머니의 횡포는 멈출 줄 몰랐어요. 제가 낭비가 심하다며 쌀이 왜 이렇게 빨리 떨어졌느냐고 친정에 몰래 퍼다 주는 거 아니냐고 따지시더군요. 그 후에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려고 쌀을 조금씩 덜어내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게 주던 월급마저 당신이 관리하겠다며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건 남편하고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어디서 말대답하냐고요. 그날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왜 우시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며느리가 아니다, 말 안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말씀하시라고 하자 그때서야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오늘 자기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자기가 잔소리가 심하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늙어서 쓸모없으니까 이렇게 구박을 받는다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보고 사실이냐고 묻더군요.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 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남 같았죠. 저보고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저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와도 어머니 방에서 한참을 있다가 제가 잠든 척하면 그때서야 들어와 자더군요. 아들 민우가 돌이 되었습니다. 작은 돌잔치를 열었어요.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죠.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다정한 척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이 참 야물다며 이 음식 다 며느리가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호통과 잔소리를 안 들은 날이네요. 그렇게 힘들지만 버티고 살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은 맛있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제 친구들이 간 후에 금반지가 없어졌다고 남편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잘 찾아보시려고 그걸 누가 만졌겠냐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설마 민우 엄마 의심하는 거 아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걸 누가 알겠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묻더군요. 어머니 금반지 못 봤냐고요. 제가 못 봤다고 하자 남편은 정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제게 못 봤냐고 묻는 남편의 얼굴을 더 이상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색할 수 없어 아버지 보러 왔다고 말하고 며칠 쉬다 집에 돌아오니 제 진보다리가 마당 한가운데 놓여져 있더군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며 아들을 놔두고 혼자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소리쳤지만 막무가내로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나갔고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 생각에 비처럼 눈물이 흘렀지만 닫힌 대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들과 살고 싶었지만 아들 생각하면 저보다는 이 집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4년을 버티고 살다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었고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이혼을 했고요. 가끔 아들이 보고 싶어 그 집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고 먼 발치에서 모습만 보고 돌아오곤 했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꼭 데리러 오겠다고요. 남편은 재혼할 상대를 만나고 있었고 곧 재혼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네요. 내가 엄마인데 다른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를 거라 생각하니 더없이 슬펐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들 민우를 생각했어요. 지금쯤 얼마나 자랐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많이 자라 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그러나 얼굴엔 웃음기가 없었어요. 새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걷고 있었죠. 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새엄마한테 혼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멀리서였지만 새엄마가 아들을 밀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아들이 더 미움받을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멀리서라도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쉬는 날에 아들을 보기 위해 찾아갔는데 낯선 사람들이 그 집을 드나드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집안 마당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죠.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준 사람은 중년의 아주머니였습니다. 물어보니 이사 온 지 몇 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지방으로 간다고 했다는 말만 하더군요. 제가 찾아오는 걸 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킨 것 같았죠. 저는 그 뒤로 공장을 그만두고 숙식이 가능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죠. 아들이 혹여라도 찾아와 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식당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은 식사하는 곳이라 아들이 손님으로라도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식당 사장님께서도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 오래도록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더군요.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어요. 저는 어느새 5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흰머리가 빼곡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자리를 잡았죠. 어느 날 저는 그날도 점심 손님을 맞기 위해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출입문 위에 걸려있던 종소리가 울리더군요. 저는 어서 오세요 하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던 아들 민우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도 저를 알아보고 말없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 차가운 제 손을 감싸는데 저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민우예요. 하며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안아주더군요.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사장님께 인사를 시켰어요. 저보다 더 기뻐하시던 사장님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사장님의 배려로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더군요. 2년 전 겨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민우에게 친엄마를 찾으라고 하셨대요. 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자기가 며느리를 구박했고 아들을 속였다고, 그리고 선량한 네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다고요. 할머니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았다면서 엄마 만나면 꼭 미안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고 너한테도 못할 짓 했다고 하셨답니다. 어린 손자를 엄마 없이 크게 했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셨다고 하네요. 아들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아버지를 찾아갔고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었대요. 아버지도 할머니 말만 믿고 엄마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후회한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엄마 있는 곳을 말해달라고 하니 청량리 근처 공장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들은 공장과 식당 등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저를 찾은 그날도 식당이 보여 안을 들여다보는데 제가 상당한 모습이 보였다네요. 집에 남아있던 엄마 사진을 많이 봤대요. 엄마 얼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지 모를 설움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죠. 그날 저는 식당 사장님의 배려로 앞치마를 풀고 아들하고 밖으로 외출을 나왔습니다. 평상시 맞던 공기가 아니었죠. 새로 태어난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 늦게 찾아 죄송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괜찮다고 이제라도 만났으니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면 그걸로 된다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이제 자기랑 같이 가자고 자기가 모시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되겠냐고 정말 괜찮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하다고 엄마는 자기 엄마라고 이제 함께 살자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에게는 궁전이었죠. 아들과 이렇게 사는 게 꿈만 같았어요. 며칠 후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과거는 잊고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고 하더군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미움과 그동안의 서름 다 잊겠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아들 손을 잡고 주말에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길고도 험했다고, 하지만 아들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이 순간 하나로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린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아들도 그때 제 나이보다 많은 60을 바라보고 있어요. 흘러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네요. 더 늦기 전에 혼자 조용히 시어머니 계신 곳에 한번 다녀오려고요. 곧 만나게 될 테니 그땐 우리 정말 다정한 고부 사이 되자고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